안녕하세요. 환경대학교 ICT 로봇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교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구주형 주조 공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주형 주조는 퍼머넌트 몰드 캐스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소모성 주형 주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주형을 이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부식과 열적 필요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는 재료로 주형이 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되는 재료는 주철, 강, 청동, 흑연, 뇌와 금속, 합금 등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25kg 미만의 중량을 갖는 주조품의 경제적인 제작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주형 주조 공정에서도 어떤 주형 공동부라든지 아니면 탕구계라든지 몰튼 금속, 몰튼 메탈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라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금속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코어 금속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코어 매트리얼이죠. 이런 것들도 금속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래 골자 같은 재질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영구주형 주조품의 주요 부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영구주형 주조라고 해서 반영구적이라는 거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용 연한이 다다르면 당연히 새로운 파트로 교환을 해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구주형 주조에서 어떤 주형의 수명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주형 내부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손상을 입겠어요? 당연히 이런 벽면들이죠. 뜨거운 용융된 금속이 공급되었을 때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바로 인터페이스 부분이겠죠. 당연히 뜨거운 금속이 맞닿는 부분이 가장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규산 나트륨이라든지 점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화 물질이에요. 내화 물질을 이렇게 코팅 시켜주는 거죠. 코팅.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구주형 주조 공정을 진행할 때 흑연을 여기 표면에다가 분사를 시켜주고 코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내벽을 보호하게 되죠.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영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이영제 역할뿐만 아니라 열 차단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열 차단제의 역할, 그래서 어떤 냉각 속도를 조금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영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영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죠. 들러붙지 않게 잘 떨어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영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페이지가 지금 1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1페이지로 나와 있죠?
1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30페이지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동영상 강의를 찍다 보니 좀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 바라고요. 연구 주형 주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코어 재료를 이용해서 코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주조 공정에 사용된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연구 주형 주조 공정입니다. 진공 주조, vacuum casting 또는 counter gravity low pressure processes 라고 되어 있죠. 프로세스네요. 균일한 성질을 갖는 얇은 벽 구조의 복잡한 형상 주조에 적절하다. 그림을 보면 사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몰드가 여기 있죠. 몰드가 여기 있고 뭔가 게이트라고 하면 수지가 공급되는 죄송합니다. 몰튼 금속이 용융된 금속이 공급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주형 내부에 어떤 이게 pouring 컵이면 여기다가 몰튼 메탈을 부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얘를 녹은 금속이 있는 몰튼 메탈이 있는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담그게 되는 공정이죠. 담궜죠. 자, 그런 다음에 담그기만 하면 이 몰드 내부로 금속이 공급되진 않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베큐um 진공압을 걸어주는 거죠. 진공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압력 차에 의해서 여기 녹아져 있는 몰튼 메탈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몰드에 구석구석 공급이 되죠. 그렇죠? 물론 여기는 요거는 바로 주형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가니일 뿐입니다. 인덕션 퍼니스라고 해서 실제로는 얘가 코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일. 이렇게 유도가열 원리를 이용해서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일한 성질을 갖는 얇은 벽 구조의 복잡한 형상 주조에 적절하다.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의 3분의 2 수준까지 낮춰서 그 진공압을 이용해서 게이트를 통해 용융 금속이 주형 내부로 주입되는 공정을 바로 우리가 진공 주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합금 가스터빈 부품을 만들 때 이렇게 진공주조의 주요 부품, 진공주조가 사용된다 라고 우리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 주조 기술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주형 주조 공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슬러시 주조. 이 슬러시 테스트라고 해서 저 앞에서 벌써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화가 주형 내부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솔리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때 이러한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5초일 때, 1분이 지났을 때, 2분이 지났을 때, 6분이 지났을 때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주형의 금속을 녹인 금속을 여기다가 이제 붓고 5초 후에 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1분 후에 버리고 2분 후에 버리고 6분 후에 버리는 거죠. 그때 남아있는 응고된 금속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얇은 벽 구조의 주조품에 적절한 공정이다. 소량 생산 그리고 저용융점 금속에 적절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사용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압 주조인데요. 프레셔 캐스팅 별의별 게 다 있죠. 진공 주조와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죠. 진공은 음압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그러한 공정이었고요. 가압 주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높은 가스를 챔버에다가 집어넣죠. 이렇게 높은 압력의 가스를 챔버에다가 주입을 하는 그러한 공정이 바로 가압 주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높은 압력을 집어 넣었을 때 여기 보면 큐러스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녹이는 거죠. 그 용융된 금속을 녹이는 거고 여기가 이제 대기압이 이 내부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 금속 표면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가압에 의해서 용융된 금속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공동부를 채우는 그러한 공정이 바로 가압 주조 공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 주조 한번 보면요. 용융금속이 기체 압력에 의해서 주입이 되고 흑연 또는 금속의 주형을 가지고 있고 금속이 주형 내에서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가압을 시킨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난감 그림과 같이 이런 자동차 모형 이런 실린더 자동차 이제 어떤 변속기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 때 다이캐스팅 공정을 많이 이용하죠.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면 영구 주형 주조 공정이 어떤 발전된 형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형 비용이 다소 높다. 사실 금액이 가장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정밀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하다. 반자동 또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낮출 수 있고 대량 생산 시에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가 있죠. 다이캐스팅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퍼니스, 어떤 고온의 도가니, 퍼니스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보면 이 고온 어떤 퍼니스에서 당연히 금속을 녹이겠죠. 여기서 몰튼 메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녹은 금속을 여기에 있는 다이로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린더, 하이드롤릭 실린더를 이용해서 유압이죠. 유압 실린더예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가압을 시키는 거죠. 압력을 이렇게 쭉 가해주면서 이 압력으로 인해서 여기 녹아있던 용융된 금속이 이 안으로 공급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거위의 목, 구스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융된 금속이 S자 형태의 구스넥 그리고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용융된 금속이 챔버가 아니고요. 이 캐비티 내부로 공급이 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부로 공급이 되고 당연히 이제 채워졌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가압을 합니다.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압력을 계속해서 가해주는 거죠.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도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뭐 한두 번 쓰고 얘가 뭐 어떤 금속의 표면, 주형의 표면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늘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형의 어떤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속 냉각을 시킬 때 물 또는 기름 등으로 냉각을 또 시켜주고요. 얘는 이제 하여튼 고온 챔버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거죠. 저온 챔버입니다. 저온 챔버에는 얘처럼 어떤 퍼니스가 없어요. 퍼니스가 없고 여기는 뭐 퍼니스가 없죠. 그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용융된 금속을 공급하고 하이드롤릭 실린더가 있지만 단순히 여기는 챔버가 없죠. 그래서 이 하이드롤릭 실린더에 의한 그 램퍼스로 여기 이제 공동부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고온 챔버와 저온 챔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챔버가 가열되느냐 가열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다이캐스팅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마운트의 다이 캐스팅.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러닝 램프와 방향 지시 등 마운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다. 높은 열 흡수 특성, 강성, 배선을 위한 허용 오차의 한계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되게 특이한 주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원심 주조, centrifugal casting. 이게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원심력과 또 이 반대되는 게 구심력이었죠.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쥐불놀이를 할 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쥐불놀이를, 아이고, 쥐불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유, 자,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회전을 시킬 때, 원심력은 얘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성질이었고요. 그리고 구심력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힘이죠. 느끼는 힘이 아니라 그 당기는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죠. 그래서 얘가 평형 힘의 크기가 똑같죠. 얘와 얘가 원심력과 구심력은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벗어나지 않고 이 궤도로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거죠. 자, 원심력은 밖으로 가려는 그 힘이죠. 자, 근데 그때 원심력을 이용한 주조 공정이래요. 자, 회전에 기인한 원심력을 이용해서 용융 금속을 주형 공동부에 주입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림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원심 주조죠. 다만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한번 그림보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진원심 주조, 뭐 중공 실린더 형태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 파이프 총신, 그리고 반원심 주조, 축 대칭 부품의 생산, 센트리퓨징,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형 공동부가 위치한다. 용융금속은 중앙부로부터 원심력에 의해 주형으로 주입된다. 뭐 각각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진원심, 파이프 총신 이런 것들. 자,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공동부예요. 그건 공동부인데 얘가 전체가 채워지는 게 아니죠. 얘 전체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용융된 금속이 여기 이제 공동부에 공급이 되었을 때 얘가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자, 얘가 이 축이 이제 회전하면서 여기 이제 바퀴죠. 자, 바퀴가 여기 몰드에 닿아 있습니다. 얘가 회전하면서 얘가 함께 돌아가는 형태죠. 얘가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 원심력이 이쪽 방향으로 쫙쫙쫙쫙 작용이 하겠죠. 자, 이렇게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원심력 때문에 용융된 금속은 이 벽면에 들러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응고되었을 때 꺼내보면 어떤 파이프라든지 총신이라든지 얘처럼 어떤 관 형태의 파트를 만드는 관 형태의 제품이 당연히 생산이 되겠죠. 반원심 주조. 축대칭 부품의 생산, 바퀴살을 갖는 이런 거죠. 자, 얘하고 얘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용융된 금속을 집어넣고
어떤 축 대칭, 얘를 중심으로 어떤 대칭 형태의 부품을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얘를 회전시켜서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만드는 그러한 공정이 반원심 주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들이붓고, 다만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몰드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심력에 의해서 몰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센트리퓨징 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원심 주조 공정 시청각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퀴즈 주조가 되겠습니다. 스퀴즈 캐스팅. 액체 금속 단조법이라고도 불린다. 리퀴드 메탈 포징. 단조가 뭘까요? 단조는 두드리는 거죠. 압력이라든지 힘을 가해서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정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극이나 어떤 드라마에서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가지고 빨갛게 달구어진 금속을 막 내리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조법이고요. 금형, 펀치 및 압출봉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금형과 금속 간 고압의 접촉으로 빠른 열 전달이 일어나고, 우리가 빠른 열 전달이면 미세한 조직을 얻고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다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융된 금속을 여기다가 채워놓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 다이를 이렇게 눌러서 찍는 거죠. 압력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거나 압력을 전달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이가 용융된 금속의 응고 과정에서 빠른 열 전달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냉각쇠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공정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고체 금속 성형입니다. 반고체 Semi-Solid Metal Forming. 그 금속의 액상과 고상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금속을 이번에는 이용한대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용융된 금속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액상과 고상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금속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어주면서 어떤 결정을 부순대요. 수정상 결정을 부수어 조직을 좀 더 미세한 원형으로 바꾼다. 이건 우리가 초반기에 주조 내부, 어떤 그 주조의 원리를 이해할 때 주조 내부의 결정 상태를 배웠죠. 여기 이제 7 영역에는 매우 동글동글하고 방향성이 없었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어떤 길쭉길쭉한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을 했었죠. 이거 우리가 사실 원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우 작고 미세하고 방향성이 없는 그러한 결정을 원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소재의 강인성이라든지 어떤 강도도 높일 수 있고요. 기계적 특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될 때 미세 결정 구조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반고체 금속 성형이다. 반용융 상태에서 금속 처리 기술은 사출과 유사하다. 이거 사출하고 유사한 게 바로 압출인데요. 이게 밀어내는 공정이에요. extrusion. 근데 이거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쭉 밀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그 다이캐스팅과 유사한데요. 여기다가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쭉 밀어 넣어서 여기 내부에 있는 공동부에 이걸 채워 넣는 거죠. 이런 게 압출이고요. 압출의 반대는 인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발은 쭉 뽑아내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고 얘는 미는 힘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단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조는 두드리는 거죠. 어떤 고체 금속 재료를 어떤 해머라든지 망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어떤 두들기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하는 기계적인 방법이죠. 아변은 뭘까요? 아변은 롤링이라고 하는데 아변은 롤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연속 주형 주조 공정 저 앞에서 배웠지만 어떤 금속이 있으면 얘를 통과시키면서 금속을 이렇게 얇게 펴주는 공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롤 성형 공정이죠. 아변 공정의 개발로 이런 반고체 금속 성형 기법이 확대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되는 주요 생산품, 사용되는 분야,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다이캐스팅 대비해서 장점을 보면 조직이 균질하다. 그래서 균일한 성질, 낮은 기공, 높은 강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성질이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용융된 금속을 밀어 넣어서 그 제한된 어떤 주형 형태에 맞는 냉각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결정을 부수는 공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적인 특성이 훨씬 좋다는 거죠. 얇고 두꺼운 부품 제작도 가능하다. 정지합금, 주조합금 모두 사용 가능하고 부품의 추후, 열 처리도 가능하다. 나전 가열 특성으로 인해서 사이클 시간이 짧아진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합 주형 주조 공정, 컴포짓 몰딩,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다른 재료로 제작한다. 쉘 주조와 다른 다양한 주조 공정에서 사용된다. 복잡한 형상을 갖는 주조 공정. 그리고 복합 주형. 어떤 주형의 강도를 높이고 주조품의 치수 정확도가 표면 정확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드리는 비용과 공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임펠러 같은 이런 부품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터빈 블레이드 주조 방법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이런 터빈 블레이드 7플레이트에서 여기 왜 7플레이트가 있냐면 7플레이트에서는 결정 핵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녹여져 있는 용융된 금속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라디에이션 히트를 공급을 해주는데 초반에는 7플레이트에서부터 결정액이 생성되고 여기서부터 응고가 쭉 이 윗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얘를 여기 이제 가열 장치로부터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내리면 내릴수록 당연히 이 부분에서부터 응고가 시작돼서 점점점 응고되는 영역이 넓어지겠죠. 길이 방향으로요, 물론. 근데 왜 하필 터빈 블레이드가 만들어질 때 이러한 공정을 거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향성 응고라고 하는데요. 이 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터빈 블레이드가 사용되는 부품은 바로 항공기 엔진이죠. 여러분들 항공기 엔진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항공기 엔진을 앞에서 보면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죠. 저 안에 보면 이런 블레이드 날개들이 엄청나게 막 달려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이제 회전 장치의 부속이죠. 회전 장치는 당연히 힘을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받는 방향이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응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라믹 주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사열에 의해서 이렇게 예열이 되고 우리가 냉각판이 이렇게 7플레이트가 붙어 있는 주형을 아랫방향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윗방향으로 결정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 방향으로 결정을 가지면서 이 덕분에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원심력 방향으로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생겼어요.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달라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막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어떤 하나의 결정이 이 전체의 결정 구조를 좀 결정해달라. 그래서 만든 구조물이에요. 가장 선호되는 방향의 어떤 특정한 결정만 요 사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결정은 모두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결정이 이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결정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결정이 하나의 방향, 윗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크리프라든지 어떤 열 충격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크나 나선형과 같은 형태로 수축, 그래서 단면이 매우 작아서 오직 하나의 결정이 성장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죠.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직 국내에도 이렇게 단결정을 자유자재로 키우는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참 보람되겠죠. 실제로 이런 단결정 구조물, 해외에서 개발한 단결정 구조물의 어떤 물성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테이블 하나 이런 거에 수억 원의 거래가 됩니다. 그만큼 비싸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죠. 국내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특정 기업에서 이런 단결정 구조를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데서 단결정 구조의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결정 부품의 주조 기술, 결정 인상법과 플로팅 존 방법, 7 영역 같은 7 플레이트 같은 거를 이제 시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 인상법, 모 결정을 용융 금속에 담그고 회전시키면서 끌어올려서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회전시키면서 요 시드를 통해서 어, 얘를 쭉 회전시키면서 올리면 여기 이제 줄줄줄줄 따라서 이제 결정들이 성장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단결정 성장 공정이다라고 하면 싱글 크리스탈 그로잉, 이거 보통은 마이크로 전자기기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이런 공정들이에요. 그래서 결정 인산법, 플로팅조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이러한 방법도 있고요. 뭐 플로팅 존, 유도 코일을 위로 이동시키면서 단결정을 생성시킨다. 그래서 얘를 보면 싱글 크리스탈인데 얘를 인덕션 코일을 쭉 위로 올리면서 이 결정들이 이쪽으로 성장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정밀하고 원하는 그 물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급속 응고법, 래피드, 뭔가 좀 빠르대요. 어떻게 하면 응고가 빠를까요? 당연히 열 전달을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Rapid Solidification, 비정질합금, 자, Amorphous Alloy. 얘는 급속 응고법에 의해서 제작이 된다. 매우 빠르게 응고됨으로 결정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 결정이 서서히 이제 뭔가 차례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바로 결정의 미세화예요. 그리고 미소 편석을 줄일 수 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가스를 여기 공급해서 용융된 금속, 여기도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 유도 코일을 이용해서 녹인 금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당연히 이제 가스를 공급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녹은 금속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때 차가운 코퍼 디스크 위에서 응고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빠르게 응고가 되겠죠. 결정의 미세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적 물성이 매우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융방사법, 멜트 스피닝, 도가니 내에서 유도 가열 방식으로 용해를 시키고 고압 기체를 이용해서 회전 구립한 블록 냉각에 분사를 시켜서 급속 냉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조품 검사를 계속해서 보면 주조품의 검사, 표면 결함 검사, 뭐 시각적으로, 광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비파괴 검사, 내부 결함, 표본 검사. 얘는 이제 주조품의 검사. 우리가 근데 주조품뿐만 아니고요. 어떤 소재의 소재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검사할 때는 주로 크게 보면 파괴적인 기법과 비파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파괴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파괴보다는 비파괴가 선호될 때가 있죠. 표면 검사, 이거는 뭐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죠.
시각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금속 표면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비파괴는 내부 결합. 뭐 비파괴 검사 기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열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진동 특성,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에 가진을 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센서와 어떤 리시버가 있습니다. 센서와 리시버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가진기, 뭐 액추에이터와 뭐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매우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면 이 진동이 표면을 따라서 이 램웨이브가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얘가 신호를 받게 되죠. 받고 계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 이제 어떤 내부의 결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파장이 원활하게 도달하지 않겠죠. 이 파장의 어떤 신호 차이라든지 이상 신호를 얘가 감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파괴하지 않고 단순히 센서 액추에이터만 이용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를 이 표면에 이제 붙인 경우가 되겠지만 만약에 레이저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접촉식으로 레이저를 빵 쏘면 여기 이제 빛으로 이제 가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도 할 수 있고요. 비접촉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접촉식으로도 가능하죠. 뭐 이러한 방법도 있고요. 적외선 인위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열 전달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함 부위와 정도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흔한 것들이 이제 초음파 방법인데, 초음파를 쏘는 거죠. 초음파에 해당되는 빛을 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원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소재가 있는데, 여기 결함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빛을 쏴요. 빛을 쐈을 때 얘가 반사돼서 이렇게 오겠죠? 이 신호하고 얘가 이렇게 쐈을 때 일부는 여기서 반사가 되고 또 일부는 또 여기서 또 반사가 될 거예요. 신호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게 바로 초음파 검사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A 스캔, B 스캔, C 스캔 어떤 차원에 따라서 다양한 초음파 검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방사선, 초음파, 뭐 자기, 전자유도, 서머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융 작업, melting practice, 주조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단계다. 용해로는 용해 혼합물로 채워진다. 금속, 합금, 용재나 슬래그 형성 성분 등을 포함한다. 이게 용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속이라든지 어떤 광석을 우리가 용해를 할 때 어떤 특정 온도에 달하면 그 걔네들이 개재하고 있는 어떤 비금속 물질하고 얘네들이 이제 함께 그 비금속 물질하고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용융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그 용융된 금속 내부에서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용재예요. 그래서 그 용재를 섞으면 상부에 이렇게 용융된 금속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거죠. 뭐 석회석이라든지 뭐 규석, 알루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슬래그 형성 성분 등. 전기 아크로. 뭐 이거는 이제 용융 작업에 사용되는 로의 종류죠. 뭐 장점, 높은 용융 속도, 높은 생산 속도, 적은 오염,
오랜 시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합금을 위한 용융금속 유지력이 우수하다. 근데 전기를 좀 많이 먹어요.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죠. 유도로 소형 주저 공정에서 유용하고 무시명 어떤 코어레스 유도로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수냉식 구리코일로 둘러싸인 도가니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전기를 많이 먹죠. 유도로 유도 가열을 이용해서 금속을 용융시키는 그러한 공정이죠. 도가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다양한 연료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시킨다. 큐폴라 기본적으로 수직형 그리고 내화벽 강철 연기로 구성된다. 우리가 이제 그 제철소에 가면 이렇게 큐폴라가 있습니다. 금속, 코크스, 용재를 차례로 층을 쌓아서 장입을 시키고 빠른 용융 속도, 어떤 대량 생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우리가 여기 차징 도어를 통해서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차례대로. 어떤 금속, 코크스, 용재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쌓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중융해 동영상을 한번 보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FBI라고 해서 일반 물리학 시간에 전기 전자 배웠을 거예요. 용융금속의 전자미적 부상 힘이 발생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유독 코일이 고체 플랫의 가열과 용융 물질의 교반, 이걸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용융금속을 산화 계정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중에 붕 떠 있죠, 이렇게. Fully molten and levitated. Okay, we can go ahead and power down now. 붕 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접 표면에 닿지 않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주조 공장, 공정 자동화, 모든 공정의 컴퓨터 기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턴, 주형 제작, 컴퓨터 기반 설계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 제작법, 쾌속 공정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학과에도 어떤 이런 쾌속 공정을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도 있고요. 3차원 프린터기 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신속 제작법을 한번 겪어볼 수가 있는데,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습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금속의 용융 금속의 조성, 불순물 제어 이것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